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보고 오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방금 보신 영상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인지도 모를 만큼 정말 패딩과 마스크로 꽁꽁 싸맨 채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는데요. 허 변호사님, 구속이 예상되긴 했는데 결국 구속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구속 가능성 매우 높게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구속이 되면 이렇게 짧게 사유를 밝힙니다. 네.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서 황하나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주사기로 지인에게 투입한 약물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 중에서도 이 중독성이라든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은 약물이거든요. 범죄가 그만큼 중대하고 한번 해외로까지 도주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주의 예. 우려도 당연히 높게 평가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황하나 씨의 전력을 보면 계속해서 재범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혐의 당시에는 줄곧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연예인 A씨가 누굽니까?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A씨랑 죄송합니다. 같이 마약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죄송합니다. 제공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원구치소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봉사 다니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받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다시는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거고요. 바르게 살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 저렇게 말한 게 2019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중에 약에 또 손을 댔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하나 씨의 죄질을 더 무겁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형까지 선고가 됐고 그래서 이 징역을 살고 1년 8개월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한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마약의 위험성도 알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마약을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약의 의지도 보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선한 영향력도 행사할 것처럼 기대가 됐었는데 2023년 7월에 또다시 지인에게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간이 시약 검사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사선상에 오르자마자 돌연 태국으로 도피를 했고 불상의 방법, 버스를 타고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로 캄보디아의 미립국까지 해서 1년 정도 저렇게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갑자기 자진해서 들어온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황하나 씨가 이렇게 재범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마약이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 그 위험성과 무서움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 교수님, 네. 황하나 씨는 왜 이번에 자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권도 무효화가 됐어요. 그리고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사 공조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경찰이 쫓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권이 무효화되면 이제 다른 나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첫째로 작용했을 거고 두 번째는 감경을 받아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자수하는 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말씀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나라로 도피도 했지만 거기서 또 마약을 한 증거들 이런 것들이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황하나 씨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하나 씨는 캄보디아로 미립국해서 거기서 호화 생활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화 생활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한국에서 누가 조력을 했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이 일각에서는요, 유명 인플루언서를 불러가지고 성매매를 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 돈을 또 벌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는지 또는 자기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 그걸로 또 생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캄보디아와 또 해외에서 머무르는 동안 행적들 있잖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거주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그래야만 황하나 씨의 만약에 범죄가 있다면 범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 범위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